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형적인 공화당 지역인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후보보다 앞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군중 동원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전 CIA 국장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폴리티코닷컴이 분석했습니다. 7월에 창출된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 3는 100% 로봇가 만들게 된다고 테슬라 CEO가 말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도 오픈한 Do It Yourself 피자 체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방송, 특히 케이블 채널은 지금 전부 한 곳에 카메라를 대기시키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가 워싱턴 DC에서 소수인종 기자들과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정책도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런 일 거의 없잖아요. 질문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인종 말하자면 기자 간담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히스패닉과 블랙의 저널리스트들과만 오늘 하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소수인종과의 기자간담회니까 에이시안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그 이벤트의 모임 자체는 블랙 히스패닉 저널리스트들 앞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나의 경제 정책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케이블 채널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써놓은 그 연설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질문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질문을 몇 개나 받을지 어떤 질문에 어느 정도로 답변을 할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에이시안 기자들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왜 없을까? 이것을 이제 방송 끝나고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해서 CNN 방송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블랙 저널리스트들이 현장에 갔는데 블랙과 히스패닉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정견 같은 것을 발표하는 자리에 기자 자체는 에이시안도 있더군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진행하는 사이에도 나와서 연설을 하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것을 알고도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예비선거 때의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아주 가볍게 때로는 가뿐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제 트럼프가 했었던 얘기죠. 사실은 이 일 자체는 1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8월 4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그런저런 보도를 인용을 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월 달에 미국인 워싱턴 포스트의 저널리스트를 포함해서 5명과 이란 사람 7명을 말하자면 맞교환을 했죠. 미국이 이란과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동의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들과 이란인들 인지를 맞교환하고 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천만 달러 캐시를 미국이 이란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목요일에 내가 4천만 달러 캐시가 실려있는 비행기가 그곳에 도착한 것을 봤다. 제네바 스위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4천만 달러나 돈을 주는 게 몸값 아니냐, 인질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힐러리 클린턴이 다 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투표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마침 생일 맞아서 가족 휴가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은 몸값에 대한 돈이 아니었고, 그 전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서 이란이 예전에 이 같은 경제 제재가 있기 전에 미국에 이제 군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지불해 놨던 것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캐시로 4억 달러, 그 다음에 이자가 13억 달러,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까요. 해서 17억 달러에 대한 군사 장비를 산다는 돈으로 이란이 미국에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이란 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 제재로 묶어두고 주지 않았었던 것. 1979년도에 일어났었던 일이니까요. 그것을 이번에 핵 협상을 하면서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상환하는 것 가운데 일부죠. 17억 달러 가운데서 4천만 달러를 줬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왜 캐시냐.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캐시를 아무런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는 화물기에다가 싣고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캐시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란과 미국과는 지금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시 이외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로화하고 이 스위스의 프랑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완전히 오보를 한 것이죠. 그 대단한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됐고, 다만 미국과 이란의 인질이 맞교환되는 그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었던 건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목요일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뽑으면 안 된다, 몸값을 주지 않겠다고 하던 행정부가 인질 몸값으로 4천만 달러 캐시를 비행기에다 실어다 줘 하면서 드로지 리포트에는 어제까지도 어떤 게 실렸냐면, 비행기에서 돈이 내리기 전에는 인질들도 비행기에 타지 못하고 등등 이런 기사도 아니죠. 사실과 다른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실리고 다른 곳으로 링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4천만 달러에 대한 협상은 힐러리 클린턴이 한 것도 아닙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국무장관을 떠난 지가 3년이 넘은 그때에 존 케리 현 국무장관이 한 것이고, 물론 이제 이란의 핵 협상을 하는 그 과정 시작 자체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했으나 마무리 자체는 힐러리 클린턴이 떠나고 오래 뒤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사실과 다른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텔레비전에서 본 비행기가 돈이 가득 실린 그런 비행기가 아니었고, 그 인질들이 1월 달에 이제 타고 있었던 그 비행기였다. 내가 잘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제가 정정 보도한 것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용은 할 수 없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실수를 잘못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후보로서 단련돼 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미 요 며칠 사이에는 이제 공화당은 끝났다. 트럼프 후보는 리셋 버튼을 누를 기회가 있었어도 누르지 않았고 끝났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서로 전화통화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위스콘신주에 가는데 위스콘신이 지역구인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위스콘신주에 있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화당이 전당대회가 시작된 게 18일입니다. 7월 달이었어요. 지금 8월 오늘 5일인데 2주일 이상 거의 3주일 동안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서열 1위 와 또 앞으로 미국의 서열 1위가 될 가능성이 50%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PBS 방송에 나와서 이제 주말이면은 4명이 같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브리핑을 하는 에이미 월터라는 정치 분석가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겁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다.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말하지만 끝이 아니다. 8월 달의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 8월 달도 중순도 안 됐고 9월 달, 10월 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샤스 빈야드로 휴가 떠나기 전에 이제 둘째 딸도 뭐 동네에서 레스토랑에서 미니멈 웨이지 받고 며칠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와이프가 55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뭐 당신은 매력적이야. 뭐 이런 것이요. 귀엽던데요. 귀엽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매력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와이프로서 볼 때는 그냥 수십 년을 가만히 산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고비가 있고 대통령이 떴날 무렵에 됐는데도 뭐 지지율이 54%고 새록새록 애정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어제 이제 와이프로부터 공개적인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러브레터도 받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마샤스 빈야드로 가족 휴가 떠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곧 이제 정보 브리핑을 받을 것인데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심각한 대통령 후보처럼 처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보 브리핑 받은 것을 또 아무한테나 다 퍼뜨리고 이런 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팍스뉴스는 연일 미국의 팍스를 제외한 다른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고 강조를 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팍스뉴스의 언론 비평가 하워드 쿨츠 씨가 나와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멜라니아 트럼프의 비자 문제요. 물론 단서를 여러분들께 붙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모델들이 이제 비자법을 위반해서 받기가 힘드니까 특히 이제 나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제 이 멜라니아 트럼프는 슬로베니아 출신이었고 도널드 트럼프를 만난 것은 98년이었고 이제 결혼을 해서 2001년도에 했던가요? 2006년도에 이제 미국 시민이 됐는데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96년도에 뉴욕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포스트가 지난 주말에 공개했었던 몇 장의 사진이 96년도에 찍혀진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뉴욕에 처음 오고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슬로베니아 유럽으로 가서 비자 도장을 받고 다시 들어왔었어야지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하는 비자가 아니라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고요. H-1B 비자는 뭐 적어도 3년 그리고 6년까지 연장되고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방문이나 여행 비자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팍스뉴스의 많은 앵커와 미디어 평론가들이 이거 뭐 너무한 것 아니냐 뭐 부풀려졌다 who cares 뭐 모델들이 와서 연예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가는 게 뭐 한두 사람이 있냐 who cares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워낙에 도널드 트럼프가 불법 이민 이슈를 가장 시그니처 이슈처럼 돼 있잖아요. 트럼프에. 그런데 물론 그때는 와이프가 아니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본인의 와이프가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고 팍스뉴스의 미디어 비평가는 who care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자 이젠 다른 언론들도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폴리티코.com과 그 전에 블룸버그 뉴스가 먼저 보도를 했더군요. 이 95년도에 뉴욕에서 찍었다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또 미국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 누드 사진이요. 레즈비언 팀의 그 누드 사진을 찍고 멜라니아 트럼프는 돈을 받지 않았다. 돈 받지 않고 찍은 사진이니까 이민법 위반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안 받고 누드 사진 찍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럴 수는 있겠죠.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팍스뉴스의 이 부분은 이제 CNN의 기자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한 것인데 그렇습니까? 오늘의 미국과도 가끔 인터뷰를 하시는 스티븐 조 이민법 전문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 정도의 작은 위반 정도는 미국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팍스뉴스는 왜 도널드 트럼프 와이프의 예전에 비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단을 하느냐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것, 또 그 공인이 되고자 한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손톱 발톱 끝에 껴있는 때까지, 보이지 않는 때까지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봐서 들춰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큰 그 공직자로 취임한다는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지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작게는 4%에서부터 노스캐롤라이나, 많게는 15%, 뉴햄프셔, 그리고 11% 펜실베니아, 또 그 미시건 9%포인트 도널드 트럼프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전당대회 때 민주당이 잘해서 이 정도는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조지아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8번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7번을 공화당 그 후보를 선택한, 그 정도로 완전히 그 레드 스테이트 중에서 레드 스테이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 보니까 물론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4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누른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금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오클라호마에서 내가 연설한다고 하니까 25,000명이 왔고, 달라스에서 21,000명, 최근의 일입니다, 전부. 그리고 그 알라바마에서도 35,000명이 왔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언론이 잘 보도를 하지 않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트위터를 통해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그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리셋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짐작도 하게 하고요. 현재로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잠시 뒤에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다? 미국 전 정보국장이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깜빡 웃고 편안하게 가도 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유당과 녹색당, 특히 자유당이 지금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도 제가 한 분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미국에서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찍어야지 됩니까? 도널드 트럼프에게 찍어야지 됩니까? 아무에게도 찍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8월 중순이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8월 반, 9월, 10월, 그리고 한 달, 그럼 2달 반, 2달 반보다 조금 2달 3주일 정도 되겠네요. 11월 8일이 선거하는 날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금 미국에서 10년, 20년, 25년 사셨는데, 투표를 하기는 하더라도, 뉴스는 또 날마다 듣기는 듣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당에 따라서 투표를 했다라고, 지금까지 그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시는 분들께서는 2달,
3주일밖에 안 되니까는요. 꼭 뭐 오늘의 미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라디오를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어느 방송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시든지 또 어떤 신문이나 또 다른 정보를 접하시든지 조금 더 세심하게 내가 누구를 찍을까 한번 정말 생각을 하고 나의 판단이 미국의 미래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소신 있게 양심껏 투표하는 우리가 2달 3주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뉴스가 조금 재미있어질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1월 8일까지 11월 8일 이후에도 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선거에 관한 뉴스를 많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뉴스 자체 이슈는 대통령 선거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사실은 들어가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캐릭터, 힐러리 클린턴의 캐릭터, 그 사이에 또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라든가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가족사도 나오고 사실은 우리네 사는 얘기랑 별로 다를 것 없어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어떤 때는 감정 싸움 막 해서 큰 것도 거의 그르칠 무렵까지 가다가 이건 안 되지 하고는 이제 푹 숙이고 들어간다든지 그게 이제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3주일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뉴스를 좀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전 말씀드리지 않던 자유당과 녹색당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여러분들께 먼저 왜 드려야지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제 그제였던가요? CNN 방송에서 자유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제 앵커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자유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녹색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버니 샌더스의 이슈와 너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당에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유당은 전 주지사의 커플이잖아요. 게리 존슨이라는 뉴멕시코의 전 주지사와 그리고 이제 빌 웨일드라는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인데 특히 이 게리 존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원래 공화당이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자유당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많이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너무나 막말을 넘어서 지금 황당무계한 발언들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과 공화당의 넘버1 상원 의원도 재선 예비선거를 치르는데 그 사람들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런 일들은 전례 없는 것이고 본인에게나 공화당에게나 얼핏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수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한 싸움을 하고 나서 더 애정이 생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에게 떠나는 공화당 사람들이 많잖아요. 휴렛 패커드의 CEO 맥 위트먼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코크 브라더스도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금 모금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어떻게 하면 조금 아주 보수적이지는 않은 공화당의 유권자를 나에게 투표하게 하나 그리고 상당히 많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도 있는데 이게 자유당으로 다 가버리면은 곤란한데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 하는 것이 이제 폴리티코닷컴의 보도입니다. 물론 그린당의 질 스타인이라는 여자잖아요. 질 스타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자유당에 투표하는 것. 왜냐하면 또 질 스타인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미미하고 자유당은 지금 지지율이 한 12%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다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호감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인데 이것을 이제 15%까지 지지율을 올리고 나면은 다음 달에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지율이 한 3%포인트 올라가면은 자유당 대선 후보인 전 공화당이었었던 게리 존슨 후보도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대선 후보로서 토론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다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자유당의 게리 존슨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다가 토론을 보고 호감이네 하면 그쪽으로 많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힐러리 클린턴이 많은 표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2자 대결일 때와 4자 대결일 때도 다르고요. 뭐 트럼프도 조금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보다는 이렇게 녹색당이나 자유당 후보들이 나와서 잘 싸워주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잃어버리는 그 표가 많고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막상막하에 아주 그 텐션이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때는 뭐 이게 뭐 1몇 %, 2%만 자유당이나 녹색당에 가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으로서는 아주 그 나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자유당과 그 녹색당의 그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조심을 해야지 된다 하고 politico.com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기고문 굉장히 아주 그 쉽게 쓰여진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고문이 누가 쓴 것이냐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마이클 제이 모렐 그 CIA의 부국장도 지냈고 국장 대행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글을 써서 뉴욕타임즈가 실어준 것인데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에 앞서서 앞뒤로 왜 도널드 트럼프가 안 되는 것인가를 굉장히 그 원색적으로 썼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해서 주목을 또 받았었잖아요. 뭐 핵단추를 왜 누르면 안 되냐, 왜 3번이나 물어봤다. 꼭 그게 내가 핵단추를 눌러야지 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핵무기에 대한 그 위험도라든가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무화하는 것인지 외교 정책이라든가 아주 가장 그 무서운 무기에 관한 두려움이나 지식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국장이 미국에서 사실은 그 정보국장이라든가 군 뭐 최고 뭐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호감도가 있고 실제로 그 어떤 정치인과 가깝게 뭐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선거 때 이렇게 기고문을 쓰면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지금도 뭐 전 하창무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군은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이클 모렐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33년 동안 아주 그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정보국에서 일을 했고 또 CIA의 그 최고의 수장으로 이끌기도 했는데 9.11 사태 때는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데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등록된 그 소속이 없습니다. 공화당으로 등록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으로 등록하지도 않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등록된. 그럽니다만 이 사람도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또 이제 그 9.11 사태 때는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일을 했고 부시가 행정부일 때 CIA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그 잡을 때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그 선거에서 침묵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침묵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자격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자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통수권자로서 국가에 위협이 이미 되고 있다. 그 경험 없음과 캐릭터의 이상함 때문에 뭐 이런 얘기요. 예비선거 때부터 이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하는 그 아주 뭐 다 알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뭐 경험이 많고 아주 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성격이
이제 그 정보국에서 훈련받은 정보 책임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책임자였었던 사람으로서 자기 프로모션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고 직관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부주의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기도 그야말로 시그니처처럼 돼 있고 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이 누굽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KGB의 그 러시아 정보국의 국장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보적으로 훈련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미 예비선거 때 이 그 도널드 트럼프를 하이어해서 리크루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리크루트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한다. 이미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 좋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 자신 칭찬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푸틴을 칭찬함으로써 푸틴도 뭐 자기를 칭찬하게 되고 이게 다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훌륭한 리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이 CIA의 국장 대행을 했었던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저널리스트나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야말로 그 뭐 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이웃 나라를 침공을 하고 또 그 러시아의 뭐 경제도 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고 이런 사람을 훌륭한 국가라고 어떻게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앞으로 그 러시아의 그 발틱 국가 침공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에스토니아나 뭐 라트비아나 또 뭐 리투아니아나 이런 나라 그러면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보업계에서는요, 이 도널드 트럼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리크루트 당한 사람이라서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푸틴의 에이전트가 돼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인지. 미국은 지금 테러리즘과 전쟁을 하는 것이지 종교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 미국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이게 전에 부국장도 했고 CIA 국장도 한 마이클 J. 모렐이 오늘 그 뉴욕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잠시 뒤에야 경제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인타운에 있는 피자 가게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 가게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미국 사람들도 한국 식당 많이 가거든요. LA 타임즈에서 그 유명한 미국에서 그야말로 뭐 퓨리처상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푸드 음식 평론으로 조나단 골드가 한인타운을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합니까? 지난 주말에도 콜드 냉면해서 유천을 홍보했던데 저도 가서 또 물냉면 먹었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많이 먹는데 왜 한국 음식은 이런 것이 안 될까 하는 뜻에서 어떤 분 한번 만드시라고 아이디어 얻으시라고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히스패닉과 블랙 저널리스트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머리를 자르고 펌을 했는데 좋아 보이는데요. 산뜻하고 이제 여름 지나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월 달에 그 일자리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18만 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 22만 5천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임금도 조금 올랐고 실업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4.9%에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 괜찮고요. 다우지수도 169포인트, 나스닥도 지금 59포인트
16.96포인트 플러스, S&P 500도 17.96포인트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사람들이 일한 것은 평균 일주일에 34.5시간이고 시간당 임금도 8센트가 올라서 1년 전에 비해서는 2.6%가 나아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도 보면은 골고루 소매업도 그렇고 마이너스 난 것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광산이라든가 벌목하는 그런 곳이 조금 마이너스고 그 밖에는 다 대부분 그 플러스입니다. 이 정도로 괜찮으니까 그래도 9월 달이잖아요. 공개시장위원회 해서 아직까지는 이자율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1월 1, 4분기에 그 국내 총생산이 참 나빴잖아요. 1% 정도 늘었을 뿐인데 2분기는 좀 나을 것이라고 하고 3분기는 한 3.7%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자율을 오늘 이것으로 예상해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에도 있는 그 피자 가게예요. 블레이즈 피자라는 데인데 버먼트하고 윌셔에 있죠. 이게 그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는데 지금 150개 스토어가 있고 전국적인 그 체인 2020년이 되면은 한 몇 군데라고 하나요? 350군데를 할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제 비즈니스면에 이 보도를 했어요. 좀 새로운 형태의 피자입니다. 저도 이런 형태는 처음 먹어봤는데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친구야 고맙다, 땡큐. 뉴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오늘. 근데 이제 그 퀄리티 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데도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치폴레, 비싸서 그렇지 치폴레 너무 좋아해요. 대학생 자녀분들 너무 좋아하죠. 치폴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나의 음식을 나의 입으로 들어가는 무언가를 다 컨트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피자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의 치폴레 이렇게 부르고도 있는데 부부가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근데 부부가 전혀 경험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니고 몰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그 프레츠 원래 만든 그 꼬불꼬불한 그 과자 만든 그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이랍니다. 이 남편이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아니 치폴레를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하면은 피자는 왜 안 돼라는 것이야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빨리 확장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체인 레스토랑 가운데서는 가장 성장폭이 빠른 곳이 블레이즈 피자 정말 활활 빨리도 탔군요. 그런 피자 가게랍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고 처음에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그렇지 않았어요. 대강만 정해놓고 맘대로 해줬는데 지금은 빼고 더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피자 업계가 4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거든요. 물론 피자헛도 있고 도미노 피자도 있고 파파존스, 리틀 시저스 많은 그 피자 가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잠재 마켓이 굉장히 큰 게요. 미국 사람들의 40%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피자를 먹는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상당 퍼센테이지가 한국 음식을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주문해서 먹어야지 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이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김치 냄새 싫어하지 않고요. 싫어하면은 촌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찹스틱으로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피자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요. 그래서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데는 걱정 안 한다고 해요. 이제 이런 피자는 낮에 먹지만 저희는 저녁에 먹어요. 그런데 그럴까요? 왜 낮에 먹는 피자를 저녁에는 못 먹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도미노 피자가 우리는 주말에도 먹고 TV 이벤트 할 때도 먹어요. 그럼 낮에 먹는 피자는 TV 이벤트 할 때는 먹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금지해 놨을까요? 그것 아니잖아요. 해서 1년 동안에 2015년에 1억 100만 달러 판매를 그만큼 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다고 오늘 LA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데 컨셉은 아주 단순해요. 이 가게에 가면은 이제 그 피자 그 빵이요. 밑에 빵 그 도우를 얇은 걸로 하겠느냐 중간 거 두꺼운 거 하겠느냐 이 집은 얇은 게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피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선택하고는 이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게나 치폴레에 가면은 있듯이 다 재료가 다 있어서
다 이제 적혀 있고요. 뭐다 하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10가지를 넣고 싶으면 10가지를 2가지만 넣고 싶으면 2가지를 해서 굽는데 그 오븐이 33,000달러짜리래요. 900도에 구우니까 3분이면 끝나는 거죠. 패스트푸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속도가 패스트푸드고 퀄리티는 패스트푸드가 아닌 거죠. 근데 처음부터 뭐 마리아 슈라이버,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의 전 부인이요. 이런 사람들이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들이 돈 다 그 지원을 했군요. 그리고 밀가루 배분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처음에 시작을 하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 디즈니랜드에도 금요일에 그 오픈을 오늘 했군요. 디즈니랜드에서 해서 이제 앞으로 로케이션 찾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미 다 뭐 타코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체인 스토어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국 음식도 이런 거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킬러 로봇 이런 것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지 된다. 스티븐 호킹과 같이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컨퍼런스 할 때 보니까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좀 싼 자동차잖아요. 완전히 100% 결국은 그 로봇가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이 없답니다. 그 생산 라인에는 없고 왜냐하면 빨리 해야지 되고 생산 목표 빨리 하라는 압박을 받으니까 투자가들로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의 스피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장에 사람은 있어도 겨우 감동만 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